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2개 하고 9장만 하면 되니까. 오토인코더인데요. 오토인코더는 뭐 저희가 다른 스터디에서도 뭐 몇 번 했었고 한데 셀프 인코더란 말이 더 어울리지 않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냐면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에 인풋해서 아웃풋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압축될 때까지 이쪽 부분을 인코더라고 하고 요 중간 위치를 이제 3제 공간. 그래서 요 얘를 인코딩된 데이터, 그 다음에 요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요 부분을 디코더라고 이제 부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이제 오토인코더를 약간 그 다음 버전 변이형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인데요.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잠재 공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잠재 공간 직전에 이제 그 평균과 분산. 근데 사실 이게 꼭 평균 분산이라는 말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이게 뭐 요값을 평균으로 만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변수로 그냥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베딩하고 비슷한 컨셉이죠. 그냥 얘는 평균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얘는 분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해놓고 요 생성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요 잠재 공간을 할 때 이 평균 중심으로 이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해야 될 수 있겠는데, 표준 편차 그 분산 살짝 옆에 요 분산만큼 뭐 바로 분산을 더해주는 건 아니고 랜덤 변수를 해서 랜덤하게 여기다가 조금 더합니다. 엡실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엡실론을 그 랜덤 펑션을 써서 생성해내요. 그래서 이게 그 잠재 공간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고양이가 있다고 쳐보죠. 고양이가 있으면 얘랑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그 고양이 사진 하나는 그 잠재 공간의 한 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랜덤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되냐 하면은 그 점 주변이 다 훈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양이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여기 한 점이 되지만은 여기서 한 점이 되지만은 얘는 그 점 주위로 여러 개로 분포되어 있는 게 그 고양이로 그냥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잠재 공간, 스페이스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데, 이 공간이 연속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요 공간에서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을 하자면 뒤에 이제 뭐 여기 책에도 좀 나오지만은 안경 낀 사람들은 요 위치에 모여 있고 안경 안 낀 사람은 저 위치에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 공간상에서는 그 주변 점도 다 안경 끼는 사람으로 훈련시켰으니까. 이 분산 그러니까 안경 낀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을 다 이제 그 안경 낀 사람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 점 주변은 다 안경 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이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인코더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잠재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 때 여기서는 그냥 잠재 벡터 그냥 알아서 한 점으로 만들지만은 여기는 여기서 이걸 개선을 할 때 평균, 여기 나온 걸 평균이라는 거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불러보자. 거기에 엡실론을 해서 한 그 공간을 훈련시켜보자. 그러니까 그 점 주변에 이제 정규분포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정규분포처럼. 그 다음에 로스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오토인코더는 얘가 원래 게 나와야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를 이제 그 로스로 정하거든요. 여기 입력한 거랑 여기 출력한 거를 로스로 그냥 잡아요. 이걸 재구성 손실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기다가 로스를 하나 더 넣어요. 더 넣은 건 뭐냐면은 요걸 만들 때
어떤 분포가 되길 원하냐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분포가 여기 뮤하고 시그마 분포가 정규 분포, 여기서는 정규 분포를 썼으니까 정규 분포랑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규제를 써요. 그러면 물론 뭐 다른 분포로 선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정규 분포 썼으니까 이 규제 손실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분포가, 하나의 분포가 다른 분포랑 비슷해졌으면 좋겠어, 차이가 나는 정도를 여기 집어야 돼요. 한 분포가 다른 분포하고 차이가 나는 정도.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에 6장을 할 때였던가, 6장 할 때 KL 다이버전스라고 그때 했었죠. KL 다이버전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었죠 그때? 나도 까먹었다. 여기 있죠. 텐서보드에서 TSNE,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 할 때 분포가, 그러니까 원래 분포하고 Q, 타겟 분포, 이 타겟 분포가 같아지도록 분포, 요게 KL 다이버전스고, 요 Q가 이제 P하고 비슷하도록 만들어줘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낮은 차원에서 분포가 이제 같아진다 그랬었죠. 분포가 차이 나는 정도를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했고, 그 KL 다이버전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규제에다가.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여기 일단은 쉬운 데서부터 한번 보면은 0, 1, 2가 있어요. 0, 1, 2. 0, 1, 2. 요 분포하고 요 분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냐. 그 다음에 뭐 요 다른 게 있으면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요 P가 X가 이제 25분의 9고, 그 다음 1이 0일께 25분의 9고 25분의 10이고 25분의 2야. Q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KL 쿨백 레버런가 뭐 그 사람, 그 두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인지,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요렇게 계산한다. P 요거 뭐 요게 Q일 때 P 확률하고 P일 때 그 반대쪽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Q일 때 P 요걸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서 쭉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KL 다이버전스인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갔을 때는 이렇게 돼요. 이걸 연속화 시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한쪽이 정규 분포야. 그럼 정규 분포하고 차이는 이제 여기 노말 정규 분포 이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2분의 1, 뭐 서머리하고 시그마 제곱, 뮤 제곱, 마이너스 1에 뭐 마이너스 그 로그 시그마 분산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샘플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뭐 앞에 그 웨이트는 있지만은 평균, 여기 우리가 평균인데 여기 1이 있고, 뭐 여기 물론 이게 그 로그를 쓴다는 뭐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시그마 베리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제곱, 뭐 이것도 사실은 이게 로그바라고, 사실 이게 딱 그 베리언스가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베리언스 개설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제 그 로그바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얘를 매핑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쿨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 그래서 요거를 여기 규제 손실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요걸 이해하시면 좀 준비가 된 거고, 변이형 오토인코더로 해서 이제 할 거는 결국 이미지의 잠재 공간을 만들어서, 이미지의 잠재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 보려는 거거든요. 이건 뭐 VA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구조인데 제가 타이핑을 구조적이 아니라 몇 장,
구조. 잠재 공간, 그러니까 요 벡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VA로 이제 만들고 다음에는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서리 릴레이티브로 할 텐데, VA로는 이 공간 벡터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 드린 거 안경 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뭐 안경 안 낀 사람이 모여 있고, 노랑머리 모여 있고, 빨강머리 모여 있고, 그래서 VA로 이용하면은 원래 그 까만머리였는데 노랑머리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 노랑머리 벡터를 더해주면 되고, 이제 그런 형태의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이 잘 만들어져요. 간은 이제 근데 대신에 여기 만들어지는 그 생성되는 이미지가 약간 흐릿해요. 뒤에 좀 보시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GA에는 이제 상당히 실제적인 걸 이미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훈련 다닐 때. 그럼 바로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전체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모델 구성을 할 때 이제 평균하고 분산 변수를 만들어놔요.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분산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인베딩 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잠재 공간 벡터를 평균에다가 요거 더하기 요걸 하는데 여기 그 샘플링을 0에서 1로 샘플링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0.1이 됐다가 어떤 때는 뭐 1이 됐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평균 주위로 요 바만큼 이제 그 분산만큼 옆에 점들이 되겠죠. 옆에 점들. 그리고 나서 이 잠재 공간 벡터를 그 디코더로 연결을 합니다. 디코더로. 인코더로 해서 잠재 공간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그 디코더. 앞에 보시면은 요까지 해서 요걸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디코더 부분.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를 통째로 해서 훈련시키면은 이제 된다 이거죠. 그 잠재 공간 벡터를 입력받는 디코더 모델 구성, 그냥 인코더 모델, 디코더 모델 다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꼭 이런 방식으로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커스텀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커스텀 레이어에서 이제 요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연결하고 있는데 거기 로스를 구하는데 로스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력하고 출력이 차. 뭐 두 개를 바로 빼서 민 스퀘어드 에러를 해도 되지만은 크로스 엔트로피 점의 그 틀린 정도를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포가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 그 다이버전스에다가 이제 가중치.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리면 로스를 두 개를 더해서만 할 때는 얘의 크기랑 얘의 크기 나오는 값이 좀 뭐랄까 키가 비슷해야 이제 서로 얘도 영향받고 얘도 영향받겠죠. 한쪽이 너무 커버리면 그쪽만 영향받으니까 가중치를 이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묘하게 요거 하나를 했는데 에드로스로 사용했어요. 에드로스를 쓰면은 원래 훈련시킬 때 핏을 쓰면은 핏에서 결과가 나와서 결과하고 이제 인풋하고 차이 갖고 이제 로스를 하고 피드백이 돌아가면서 이제 웨이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웨이트.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근데 케라스에 하나 핏에서 바로 그 로스를 안 집어열 수가 있는데 중간에 층에다가 애들 로스를 하면은 핏에 로스를 정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요 애들 로스를 따로 쓰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나중에 한번 요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로스가 보통 Y 타겟을 바로 집어해서 계산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냥 로스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식이 이제 돼야 될 때는 이제 애드로스로 해서 따로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요 프로그램도 여기 보시면은 잠깐 가볼까요? 여기 지금 요 책에 있는 그 샘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여기에 이제 애드로스를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다가 이제 VA 로스 해서 뭐 하는데 여기서 로스를 안 쓴 모델을 누가
무엇을 변환시킨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고요. 여기에 이걸 한번 보시고 링크를 할 테니까 복잡한 경우 그러니까 바로 그걸 한 값으로 이제 그걸 정의하기 어려울 때는 애드 로스로 해서 복잡한 로스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훈련 다 된 다음에 여기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엠니스트가 우리가 초반에 했던 거죠. 0, 1, 2, 3, 4, 5, 6, 7, 8, 9 이제 그거를 막 훈련시켜서 걔들 이제 훈련돼서 이제 잠재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점을 하나 딱 찾아서 이게 뭐로 출력이 되니 그럼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엠니스트 훈련시킨 모델이 있고 이 잠재 공간을 우리가 구해주면은 그 공간에서 점들을 찍어보면은 0은 0끼리 모여 있고 1은 1끼리 모여 있는 이 벡터 공간이 돼요.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이 이제 주변에 모이는데 코드를 한번 잠깐만 볼까요? 코드를. 예. 직접 코드를 한번 좀 보시면은 뭐 요게 이제 모델 구성하는 거고요. 모델은 뭐 인풋 레이어를 해서 이제 레이어들을 이제 계속 쌓았죠. 컴부. 그 다음에 쉐입을 이제 여기 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플랫션 시켜서 이제 그 댄스 레이어를 하나 쌌어요. 쌓은 다음에 이 댄스 레이어 나온 걸 갖고 하나는 평균을 뽑아내고 또 하나는 이제 로그 바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출력이 여러 개인 그런 모델이 된 거죠. 출력이 여러 개인 모델이니까 모델로 얘들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이라는 펑션이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잠재 Z 그 레이턴트 잠재 벡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잠재 벡터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평균 더하기 이제 표준 그 로그바 여기 바로 써도 되고 로그바로 써도 되고 이름 짓기 나름이니까요. 로그바를 더하는데 여기 보시면 랜덤 노멀이 있어요. 랜덤 0에서 1 사이로 뭐 그 작은 걸 그 스탠다드 랜덤 노멀 정규 분포에서 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서 한 값을 찾아서 그걸 엡실론이라 그래요. 엡실론은 그러면 0에 가까운 작은 값들이 리턴 되겠죠. 그래서 이 로그바하고 엡실론을 더한 거를 이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Z는 여기서 샘플링에서 리턴되는 그 Z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균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로그바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까지가 이제 그 잠재 공간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디코더 모델이니까 이거 실행시켰나? 자, 디코더 모델이니까 디코더는 이제 받은 그 데이터를 갖고서 인풋 그 디코더 인풋은 결국 Z겠죠. Z에서 받아서 디코더 인풋을 해서 이제 댄스 레이어를 하나 쌓고 댄스 레이어 쌓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그 가로 세로 채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걸 거꾸로 이제 맞는 컴브로 벡터 쉐입을 바꾼 다음에 컴브로 이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디코더 모델이 이제 있습니다. 모델로 이제 그 요걸 입력해서 요걸 입력해서 요걸 나오는 거야라고 해서 디코더도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모델도 하나의 층처럼 레이어처럼 함수처럼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펑셔널 API인 거고요. 펑셔널 API.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요거 만들어진 Z를 입력한 거를 결과가 이제 출력값입니다. 출력값.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add loss라는 걸 이제 한 건데, 커스텀 베리에이셔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로스를 구하는 거랑 실제 호출하는 거랑 이제 만들어 온 거고요.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아까 로스는 뭐 한다 그랬죠? 그 하나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그러니까 재구성, 입력한 이미지랑 출력 이미지, 이게 그냥 요게 이제 오토 인코드 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요 KL 로스
아까 그 분포가 비슷해져라. 근데 분포가 그 G를 만드는 그 변수, 평균과 이제 분산이 정기 분포하고 비슷해지도록 그 차이를, 그 정기 분포의 차이를 보여주는 KL 로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제 더한 거를 이제 리턴해 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그 VA 로스, 요거를 로스로 해서 이제 로스를 이 모델의 로스로서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엮은 커스텀 그 레이어, 여기서 이제 인풋은 뭐냐면 이제 인풋 이미지하고 G 디코디드 결과 출력물, 그러니까 요걸 넣고 요걸 넣어서 이제 그 나오는 거, 그걸 이제 그 요 Y로 만든 거죠, Y. 그래서 전체 총 모델은 입력을 넣어서 요게 요 Y가 나오는 거죠, Y. 커스텀 레이어의 결과. 그래서 요걸 갖고서 컴파일하고 이제 이거 돌렸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데이터, 엠리스트, 아까 얘기한 0, 1, 2, 3, 4, 5, 6, 7, 8, 9로 이제 해서 그걸 로딩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여기 이제 그 실제 찍어보시면 나올 텐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훈련되는 동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자, 여기 잠재 공간, 여기 여기 Z1, Z2, 축, X축, Y축 그렇게 보셔도 되고, Z1, Z2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몇 차원으로 했나요? 여기서 차원을. G의 차원이 G.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이제 쭉 나와서 댄스, 레이어 댄스, 레이턴 여기 32에다가 댄스를 하나 했는데 레이턴트 디멘전이 2죠, 2. 2차원 공간에다가 이제 분포시킨 거예요. 여기 2차원 공간에 분포된 그 모양을 보시면은 G1, G2가 이제 A, B, C, D 그 위치에 따라서 보시면은 요 A 요게 0이다 이거죠, 0. 요게 요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0들이 요 아래 요렇게 분포되어 있죠, 0이. 이 모양을 이렇게 좀 돌려줘서 그 A하고 B 위치를 좀 같이 주면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나갔고 0에서 벗어나면은 요 색깔이 5죠. 요쪽은 5가 모인 공간 여기. 그 다음에 요 파란 요 색은 3이네 3. 5 다음 3이 모여 있고 8. 3하고 8이 모양이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8이 줄줄줄 작아지면서 1이 돼 있는 거. 여기가 요게 1인 모양이네. 1인 공간. 자, 이 잠재 공간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잠재 공간 요즘 딱 지금 요 값을 집어야면은 디코더는 5가 나올 거예요. 요점 찍으면은 여기는 좀 혼재돼 있네. 혼재돼 있어도 여기에 있는 점을 딱 찍으면 한 9 정도 나오겠네. 9하고 요 값이 뭐죠? 9하고 4인가? 9하고 4가 비슷한가? 9하고 4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9하고 9 같기도 하고 4 같기도 하고 그렇네. 그러니까 이 잠재 공간을 얻으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VA의 강점이, 아주 강한 강점이 이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384에 보면은 연속 공간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게 테스트하면 이제 만드는데, 저거부터 먼저 할까? 이 공간, 잠재 공간 얻는 역할이 이제 이게 이 저자는 상당히 이런 걸 상당히 뭐랄까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하다. 여기 근데 사실 오토 인코더가 하는 게 큰 차원을 적은 차원으로 넣었다가 다시 뽑는 거잖아요. 오토 인코더가. 그러다 보니까 잠재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크기일 때보다 잠재 공간이 큰 크기인 경우가 잃어버리는 그 정보량이 적죠. 그래서 잠재 공간을 2차원으로 하면은 희미한데 5차원으로 가면은 여기에 좀 더 뚜렷한 이미지들이 나오죠. 근데 5차원은 우리가 아까처럼 이런 그림의 위치를 파악하기 좀 그러니까. 어쨌든 차원이
바틀렉 그 차원이 이제 크면은 이미지가 좀 그래도 깨끗한 이미지가 되는데, 바틀렉 차원이 작으면은 이런 생성된 디코드되는 이미지가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진 그 VA는 어차피 축소했다가 뽑는 거라서 이미지 손실이 있어요. 그냥 요 이미지를 그냥 하면은 이제 그 나오는 이미지가 요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선글라스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서 선글라스들이 선글라스 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벡터를 점점 더해줘 가면은 요 사진에다가 더해주면은 선글라스 낀 모습으로 가요. 빼면은 선글라스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오픈인가 웃는 얼굴 뭐 입 벌린 모습 벡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VA 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드의 큰 이제 강점은 이런 벡터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진을 노랑머리로 바꿔줘. 그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다만 이게 압축돼서 오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생각은 하는데 뭐냐면 이런 잠재 공간을 찾는 데는 베리에이션을 오토인코더를 쓰고 실제 거기서 그 공간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GAN을 같이 연합시키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다가 GAN을 연관시키면은 그 벡터 계산이 된 다음에 깨끗한 화면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GAN 한번 보시고 요까지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